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플래그십 전동화 SUV인 아이오닉 9입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지금 이 초록 색깔 차량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가 이오노스피어 그린펄 컬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현대자동차 라인업에서 처음 봤던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9은 eGMP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110.3kW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는 국내 기준으로 5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오닉 9은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항속형과 성능형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성능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주행 가는 거리를 쓸 것인지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으로 적용이 되지만 4륜이 옵션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의 전면부 디자인을 보자면은 일단 이게 컨셉트카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돼서 그런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주간주행 등이 일렬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면서 차체를 다부지고 커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헤드라이트, 픽셀 큐브 라이트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빛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오닉 9은 세계 최초로 이 전면 범퍼 하단에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랩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전기차라든지 전동화 모델들은 공력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대형이고 또 SUV고 그래서 뭔가 공기 저항 개수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오닉 9은 공기 저항 개수가 공식적으로 0.259CD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는 6가 가장 공기 저항 개수가 좋긴 하지만 그거는 SUV가 아닌 세단이기도 하고요. 또 쿠페 형태로 날렵한 패스트백 형태라서 이 지금 보시는 아이오닉 9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려한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시장에는 총 3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의 외장 컬러는 선셋 브라운 펄 컬러입니다. 방금 보신 그린 펄보다는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차량은 트림이 조금 다른데요. 초록 색깔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차량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브라운 펄 컬러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캘리그라피입니다. 물론 트림에 따라서 옵션도 다르긴 하지만 휠 인치라든지 디자인이 살짝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턴 그레이 매트 컬러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트 컬러는 무광 컬러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형급 플래그십 차량에 이렇게 무광 컬러가 들어가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림은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도 이게 성능형과 항속형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현재 보시는 휠은 21인치 휠에 스포크가 되게 많은 멀티스포크 방식의 디자인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크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지만 안쪽에 디스크가 보일 정도로 공력 휠 같지만 공력 휠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험지를 많이 가진 않겠지만 약간의 오프로드도 주행이 가능하게끔 편평비가 조금 높은 형태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21인치 휠이 들어가서 그런지 휠하우스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휠하우스도 무광 컬러로 같이 적용이 되면서 좀 더 단단한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프레스티지 사양입니다. 프레스티지 사양도 이게 21인치인데 휠 디자인이 방금 보여드렸던 멀티스포크 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단조롭게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휠이 더 작아 보이죠. 디자인에 따라서 실제 인치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의 이 21인치 휠 같은 경우는 실제 인치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매트 컬러와 다르게 이 프레스티지 사양 같은 경우는 이 휠하우스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서 오프로드보다는 도시명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이드 미러를 보고 계신데요. 이게 일반적인 물리적인 거울 방식의 사이드 미러가 아닙니다. 바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 D3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다르게 아이오닉 9만의 새로운 신규 디자인의 D3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안쪽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 패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공기 저항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부피감이 조금 커서 그런지 그냥 물리적인 거울이 달린 사이드 미러 같기도 합니다. 뭐 아우디의 이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사의 전기차 브랜드의 뒷사람이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피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시리즈에 정말 많이 적용이 되었었던 히든 타입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광 매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동일하게 바디 컬러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또 안쪽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넣어놔서 좀 더 리듬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은 현재 제온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장은 5060mm, 전폭은 1980mm, 전고는 1790mm, 휠베이스는 3130mm입니다. 현재 보시는 녹턴 그레이 매트 같은 경우는 뒤에로 몰딩이 은색, 크롬하고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또 뒤에 가니쉬, C필러 가니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적용을 시켜서 그런지 단조로움보다는 화려함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충전구 같은 경우는 전방부가 아닌 후방부, 조수석 뒤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눌렀을 경우에는 초급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전구 포트가 너무 리어램프 앞쪽에 있어서 뭔가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충전구를 열었을 때에는 현재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우리 밖에서 충전할 때 좀 깜깜하면은 좀 충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뒤에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2년 전에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되었었던 세븐 컨셉트카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양산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뒤쪽에 범퍼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후면부에 위치한 세로 형태의 파라메트릭 픽셀 램프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일단 램프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약간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느낌도 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현대의 스타리아 느낌도 같이 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이트 방식은 픽셀 라이트 이렇게 픽셀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는 아이오닉 9이라고 레터링이 별도로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엠블럼 방식이 아니고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특히 후면부가 EB9보다 좀 더 직선형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스타리아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 9은 픽셀 라이트에 굉장히 진심인데 반사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모네모 형식으로 픽셀 라이트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들도 이 후면부 쪽에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저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고요. 아이오닉 9의 트렁크는 VDA 기준으로 총 908리터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 SUV라서 그런지 적재 공간은 정말 넉넉하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7인승, 3열 시트가 있는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까지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적재 공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측에서는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각각 4개까지 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도 그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보기도 가능하고 이케아처럼 가구 전문점을 가더라도 충분하게 적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트렁크 쇼바 라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트렁크 쇼바 라인이 상당히 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타리아처럼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후면부가 거의 직각의 형태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게 차박이라든지 차크닉을 했을 때에는 뭔가 어닝 느낌이 나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지하주차장, 전고가 낮은 지하주차장을 갔을 때에는 트렁크 윗부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높이 조절을 통해서 조절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 라인도 많이 높은 편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위에는 또 이렇게 별도의 알루미늄 가니쉬를 적용을 해놔서 스크래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이라든지 차크닉을 했을 경우에 전력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력 단자도 있고요.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실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KGM의 토레스 EBX가 이러한 형태로 닫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토레스의 같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으로 만들어졌었던 액티온도 이렇게 실내에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오닉 9도 뭔가 차박이라든지 레저, 차크닉을 겨냥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답게 프렁크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용량이 엄청 크진 않고 한 88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테슬라에 있는 사이드보다 훨씬 더 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220V 전력도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V2에 실내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평탄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진짜 레저로 갔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3열 시트 쪽에는 이렇게 팔을 걸 수 있게끔 약간의 팔걸이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갔을 때에는 단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평탄화 키트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만 접었을 때에는 이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웬만한 중대형 SUV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3열 승객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열선이라든지 컵홀더, 암레스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열 시트가 스위블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도 앉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EV9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아이오닉 9의 실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G3이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반겨주고 있는데요. 화질은 일단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을 바라봤을 때는 요즘 현대차 신차에서 많이 적용이 되었었던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편하네요. 많이 봤었던 디자인이죠.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신형 그랜저라든지 신형 산타페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스포크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4스포크처럼 되어 있고, 좌측에는 주행 보조 기능, ADA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칼럼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는 현대 신차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크러쉬 패드 쪽에 몰딩이 굉장히 볼드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내에는 전반적으로 친환경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쪽에도 크러쉬 패드 쪽에 이게 우드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리얼 우드가 아니기는 하거든요.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이거는 야간에 봤을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송풍구 같은 경우는 좌우로 이어진 타입의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실내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도 깔끔하게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별도의 오픈형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안에 들어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집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9에 이렇게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2.0 콘솔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아일랜드 2.0 유니버셜 콘솔은 무선 충전 시스템과 함께 컵홀더, 스토리지 박스, 하단 슬라이딩 서랍 등 탑승자가 많이 사용하는 사양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용성이 좋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문인식 시스템과 함께 주행 보조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용성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솔 박스 용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일단 500ml 생수병 한 4-5개는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최신 현대차에 들어가는 디자인과 아주 동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합쳐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룸미러 쪽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요즘 현대차 신차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디지털 룸미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룸미러 아래쪽에 레버가 있는데요. 레버를 이렇게 밀면은 디지털 형식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접으면은 일반적인 물리적인 기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파격적인 외관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실내는 좀 더 안락하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만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대형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도어 개폐 핸들 같은 경우도 뭔가 아이오닉 시리즈와 어울리지 않게 좀 귀염뽀짝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는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도어 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픽셀 라이트 방식으로 펀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은색의 가니쉬 등등 다양한 재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심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의 실내 컬러가 머드 그레이 앤 라이트 베이지거든요. 이렇게 환한 베이지 컬러,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트도 트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천연 가죽과 나파 가죽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아이오닉 9의 2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6인승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7인승을 고를 수 있지만 2열의 탑승객이 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6인승 시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이 차량은 이 와이드 선루프,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개방감이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차 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글라스 루프가 있을 때 개방감이 더욱더 좋게 느껴지죠. 그리고 2열의 헤드레스트는 윙아웃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열보다 좀 더 탑승객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윙아웃 헤드레스트와 함께 또 팔걸이에는 약간의 시트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이라든지 통풍 이런 것들을 2열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3열을 보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은 2열이 가장 상석이기 때문에 3열은 좀 더 공간 자체에 있어서 약간 협소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성인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3열이 그냥 이제 모양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시트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